소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팅이라는 것은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정렬하는 방법은 리얼그리드에서 컬럼의 헤더 타이틀을 클릭하면 정렬이 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의 컬럼 헤더의 타이틀을 클릭하면 정렬이 일어나고요. 정렬하는 방법은 단일 컬럼 정렬과 다중 컬럼 정렬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소트 스타일이라는 옵션의 속성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일 컬럼 정렬은 익스클루시브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컬럼 정렬로 구현을 하실 거라면 따로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 컬럼 정렬은 인클루시브와 리버스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단일 컬럼 정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일 컬럼 정렬이라는 것은 한 개의 컬럼으로 정렬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처음 컬럼을 클릭했을 때 순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두 번째 클릭하면 역방향으로 정렬을 하고, 세 번째 클릭하면 그리드의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순서로 초기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렬하는 과정을 한번 실제로 화면으로 보면,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로드한 상태에서 컬럼의 헤더를 클릭하면 순방향으로 정렬이 되고요. 두 번째 클릭을 했을 때 역방향으로 다시 정렬이 되고, 세 번째 클릭하면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던 원래 순서로 초기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컬럼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 컬럼 정렬이라는 것은 단일 컬럼 정렬과 다르게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정렬에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중 컬럼 정렬은 인클루시브와 리버스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클루시브는 먼저 클릭한 컬럼을 우선으로 정렬하는 방법이고, 리버스는 나중에 클릭한 컬럼을 우선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다중 컬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소팅 옵션의 소트 스타일 속성을 인클루시브나 리버스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인클루시브나 리버스로 설정하는 방법은 set sorting option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드 뷰에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클루시브와 리버스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소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익스클루시브로 단일 컬럼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을 클릭하면 한 개의 컬럼으로만 정렬이 되고요. 인클루시브로 설정을 하면 먼저 국어 컬럼을 클릭하고 수학 컬럼을 두 번째 클릭했을 때 국어 컬럼으로 우선 정렬을 하고, 두 번째 클릭한 수학 컬럼으로 나중에 정렬을 하는 방법입니다. 리버스는 그 반대되는 방법으로요. 국어를 먼저 클릭하고 수학을 두 번째 클릭했을 때 두 번째 클릭한 수학 컬럼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컬럼으로 먼저 클릭한 국어 컬럼으로 나중에 정렬하는 방법을 리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클루시브나 리버스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그 소팅 정렬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클루시브로 할 건지 리버스로 할 건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클루시브로 설정하고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더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더바이 함수에는 두 개의 인자가 넘어가고요. 앞에 첫 번째 인자는 필드 이름을 어레이로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각 필드의 정렬 순서를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의 값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필드의 개수와 정렬 순서 인 디렉션의 개수는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더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초기화할 수 있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빈 어레이를 각각 인자에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오더바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필드2와 필드3라는 두 개의 필드 이름을 어레이로 넘겼고요. 각 필드에 해당되는 정렬 순서를 어센딩이라고 값을 넘겨주었습니다. 실제 오더바이 함수를 실행하는 화면을 보면, 실제 오더바이 함수를 실행해 보면 국어 컬럼과 수학 컬럼으로 순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더바이 함수를 쓰면 소트 스타일이 익스클루시브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클릭할 때는 단일 컬럼 정렬로만 정렬을 할 수 있지만 오더바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처럼 다중 컬럼 정렬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로우 그룹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그룹핑이라는 것은 로우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컬럼의 값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을 로우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우 그룹핑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컬럼 헤더를 드래그해서 패널 영역에다가 떨어뜨리면 그 해당되는 컬럼으로 그룹을 잡아서 보여주는 것을 로우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또 그룹 바이 함수를 써서 동적으로 로우 그룹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깅을 이용해서 그룹핑하는 방법은 컬럼의 헤더를 패널 영역에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해당되는 컬럼으로 그룹을 잡아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룹핑이 되면 컬럼의 값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룹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룹핑하고 나면 위쪽에 컬럼 그룹핑, 로우 그룹핑의 헤더 영역이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그룹 푸터 영역이 보입니다. 그룹 푸터는 소개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룹 헤더 쪽에는 그 그룹의 타이틀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 헤더와 푸터는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각각 보이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접을 수 없게 한다거나 헤더와 푸터를 숨겨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핑, 로우 그룹핑을 할 때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룹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룹 바이 함수도 소트와 유사하게 필드의 이름을 어레이로 넘겨주시면 해당되는 필드로 그룹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더 바이와 마찬가지로 빈 어레이를 넘겨주게 되면 로우 그룹핑을 초기화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핑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필드로 그룹을 잡게 되고 그룹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빈 어레이를 넘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룹 상태가 초기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픽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싱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행과 열을 고정시켜서 스크롤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픽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픽싱은 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부터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뒤쪽에서부터 고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픽싱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set fixed options라는 그리드 뷰의 함수를 이용해서 픽스를 구현하실 수 있고요. 컬럼 카운트와 로우 카운트를 각각 숫자로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컬럼과 로우만큼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픽싱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링이라는 것은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터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만큼 그리드 뷰 쪽에 아이템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그리드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컬럼을 생성할 때 필터 객체를 필터스라는 속성에다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set column fil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필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터를 생성하는 모습을 보면 name과 criteria라는 두 개의 속성 값을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 수 있고요. criteria는 value는 가수라고 하면 value가 가수인 것들만 걸러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코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그 value가 배우인 것들만 걸러주기 위해서 크리테리아의 value는 배우라고 입력을 해서 두 개의 필터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두 개의 필터를 필터스 속성에다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필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컬럼을 만들면서 필터를 지정했기 때문에 컬럼 헤더의 그 타이틀에 보면 필터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 필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터를 펼친 상태에서 필터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걸러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필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clear column fil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 이름을 넘겨주면
해당되는 컬럼에 만들어졌던 필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setColumnFil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setColumnFilters 함수는 그리드 뷰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setColumnFilters의 첫 번째 인자는 컬럼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로 필터스 객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필터 객체는 컬럼에 생성했던 필터의 객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필터의 객체를 어레이로 만들어서 변수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필터 객체와 다른 속성 값이 하나 보이는데, 이 텍스트라는 속성 값은 필터를 만들 때 필터가 펼쳐졌을 때 필터에 보이는 타이틀이 텍스트라는 값으로 보이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속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필터 객체를 그리드 뷰의 setColumnFil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etColumnFilters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의 필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실행을 해보면 직업 컬럼에 필터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 그 아이콘을 눌러서 필터를 선택하면 선택된 필터에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값을 걸러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지정한 텍스트라는 속성에 들어있는 값으로 타이틀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필터를 지울 때에는 마찬가지로 clearColumnFil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의 필터를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팅은 그리드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기능이고요. 셀렉팅 방법은 블럭 형식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 있는 로우스,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럼스, 하나의 행만 선택할 수 있는 싱글 로우, 또 하나의 컬럼만 선택할 수 있는 싱글 컬럼, 그 다음 아예 선택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none이라는 스타일로 셀렉팅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얼그리드에서 선택된 영역을 복사해서 엑셀이나 다른 메모장 같은 그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클립보드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리얼그리드에.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는데, 이때 선택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셀렉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렉션 스타일을 지정해서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화면으로 보면, 블럭 형식은 기본값이 블럭이기 때문에 따로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로우스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개의 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컬럼스로 지정하면 컬럼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싱글 로우는 하나의 행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싱글 컬럼은 하나의 컬럼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none으로 하게 되면 아예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셀렉팅을 했을 때 그 선택한 영역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렉팅한 영역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함수는 그리드 뷰의 getSelectionDa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선택된 영역에 대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넘어가는 인자가 하나 있는데 maxRows라고 해서 선택된 영역 중에서 몇 개의 행만 가져올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인자값입니다. 실제로 선택된 영역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실행을 해보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필드 이름과 value의 형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maxRows의 인자값을 넘겨서 전체 선택된 영역 중에서 위에서부터 두 개의 행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영역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포커스 셀과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좌표를 통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좌표에 대한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셀렉션 아이템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셀렉션 아이템이라는 객체에 보면 스타트 아이템과 스타트 로우, 그 다음에 스타트 컬럼, 그 다음 엔드 아이템, 엔드 로우, 엔드 컬럼이라는 속성 값이 있는데, 영역의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스타트 아이템,
그 다음 스타트 컬럼, 또 end 아이템, end 컬럼, 이렇게 4개의 그 속성 값을 이용해서 포인트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작점과 끝점의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택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동작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getSelection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스타트 아이템과 end 아이템, 스타트 아이템이 1이고 스타트 컬럼은 call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컬럼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end 아이템과 end 컬럼 정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setSelec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강제로 지정하게 할 수도 있고, 선택 영역을 지우기 위해서 clear selec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